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2040 도시계획안을 내고 인천의 미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부평은 인천의 3도심 중에 하나로 인천 개발 거점 중 한 지역으로 청사진을 갖게 됐는데요. 구도심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GTX-B 광역급행 철도가 들어오고 미군 캠프마켓이 반환됨에 따라 제2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 시간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더불어 2040 부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중반에 뵙고 있는데 임기 3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취임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또 기억도 있으실 테고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취임 전과 지금의 모습, 부평은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취임 때 사실 부평의 미래 10년을 좀 그려보겠다,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벌써 3년이 네.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부평의 도시 활력이 늘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서 네. 부평의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TX B 노선이 부평을 지나갈 거고 또 캠프마켓이 반환됨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또 아울러 부평이 문화도시 그리고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굴포천 복원사업하고 도시재생 11번가 사업 그리고 남북권역에는 지금 노인문화센터랑 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또 외부에서도 부평이 많이 변모되고 이런 교통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임기 3년, 남은 임기가 이제 한 해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쉬움, 조바심, 조급함 어떤 걸까요? 네, 뭐 조바심 낸다고 뭐 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세월이 3년이 좀 빨리 지나갔다라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 다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약 이행을 지금 완료는 한 51% 정도 완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행률은 지금 현재 한 89% 정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임기 말까지 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사업, 대형 사업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준비해 나가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 밑그림을 좀 잘 그리고 제시를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취임 전에는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임하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으로 단체장으로서 3년을 지내고 나니까 뭔가 그때보다 좀 시선이나 시야나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인천 시의원을 8년 동안 했었는데 시의원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제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에 좀 집중할 수 있었고요. 대신 지금 행정수장으로서 뭐 책임감이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 또 제 전 분야에 걸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재난행정은 단체장만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요. 코로나19라는 이제 지금 사실 국가 재난 방역 상황이 지금 두해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회의 활성화, 이제 행정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을 거로 보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변화가 그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작년 사실 초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진행되던 뭐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네. 이런 걸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뭐 그 다음에 올해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는 저희들이 변화를 좀 꾀했는데요. 일단 회의 같은 경우도 대면 회의에서 비대면 회의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네. 또 상당 부분은 또 서면 회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접촉을 좀 최소화했고, 그리고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대신하는 너튜브나 뭐 이런 데로 영상 네. 송출하는 이런 일도 많아졌고, 또 직원들도 이제 직접 구청이나 동에 나와서 근무하기보다는 재택근무하는 인원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워크숍을 저희가 거의 못했는데 한번 실험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한 30명 규모로 각자 집에서 이제 유럽 여행 가는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또 같이 요리도 만들어보고, 또 건강 위해서 스트레칭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만족도들이 높아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을 많이 하려고, 이 상태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태가 많이 지속된다면 그렇게 변모된 행정을 좀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시점이 되면 여기서 경험했던 그런 비대면에서 시도했던 것들, 뭔가 계속 해보고 싶은 것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찾을 때 그러면 전환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도를 해봤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런 대표 과정 중에 이제 시민과의 소통이 참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뭐 직접 방문도 하시고 연두 방문도 연초에 있듯이 이런 소통에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기회가 줄어든 건 네. 사실이고요. 저도 취임하면서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많은 만남, 대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다, 소통과 협치를 좀 강조했었는데 네. 뭐 2019년도까지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건 가급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에도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뭐 50인 정도 규모로, 근데 그조차도 행안부에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렇게 공문이 시달돼서, 그러면 건의사항을 그때 이제 받은 게 있어요. 총 76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 그럼 5분이든 10분이든 해서 같이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개 동은 제가 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그 현안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좀 열심히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평 정책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110건 중에 한 23건 정도는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소통의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40 인천도시계획, 뭐 3도심 중 그 중심축의 하나가 바로 부평이 축이라는 걸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부평의 어떤 성장의 다양성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궁금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청장께서는 좀 더 자세히 시민들보다는 보시잖아요. 부평이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천의 3도심축 하나라는 게. 2040 인천 도시 이봉 계획에 이제 3도심 축이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뭐 새롭다기보다는 2025, 2030 기본 계획에도 부평은 뭐 중요한 거점으로 3개, 4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광역 교통 중심이다. 부평이 교통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도시 재생 축과 미래 네. 성장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부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라 아까 GTX-B라든가 이제 캠프마켓 문화공원 그리고 부평역 일대 그 상권이 되게 네. 넓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축이 중요한 거점이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평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2040에서 강조된 시민의 질 향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 여건이라든가 뭐 녹지 공원 확보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더 좋게 만드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평 뭐 철도도 건설될 거고 뭐 트램 얘기도 지금 진행되고 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평이 미래에도 인천 발전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항상 구도심, 원도심의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균형 발전의 어떤 큰 동력을 가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원도심으로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이에 인구도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보다는 줄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행정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이었습니까? 네, 예전에 뭐 57만, 58만까지 네. 얘기가 됐었고 저 취임할 즈음에는 53만 조금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49만이 조금 넘는 네. 거고 제가 월별로 인구 통계를 보는데 저 취임하고 예. 한 달에 평균 1000명 조금 넘게씩 인구가 감소하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부평의 재개발이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 현장 뭐 이렇게 해서 재개발 11군데 재건축 네. 현장이 7, 8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유입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 따져보니까 한 유입될 인구는 한 7만 8천 명 되고 이주해 나가 그 인구는 한 15,000명 돼서 한 2025년 정도면은 저희가 55만 정도 다시 그 정도 수준에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50만 이상 도시에 걸맞는 도시 계획을 그려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게 과거 한 60만까지도 예측했던 거의, 부평의 네. 기억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신도시들도 생기고 또 인구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도심 재생 사실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광역교통망도 생기고 네. 주변 인프라 환경도 상당히 이제 밝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쉽겠습니까? 쉽진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원도심 재생에 남아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네. 신도심하고 좀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제 청라라든가 송도, 영종, 하늘도시 같은 데는 이제 매립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시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이 네.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계속 거주해야 되는 네. 주민들이나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뭐 소음 분진도 있을 거고 주차난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밤이나 이런 때는 또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도심 재생하는 데는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고 또 예. 주민들이 이제 100% 찬성하시는 데는 별로 네.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분들이 좀 원만하게 이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는데 구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풀어야 할 일들이 이제 갑절 많은 게 신도시보다 원도심의 재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있으시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평역이 이제 GTX-B 이게 지금 부평 개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텐데 과거 전 이 생각이 나요. 7호선 처음에 개통할 때 네. 그 부평 역세권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예, 뭔가 인구 유동의 변화가 생길까봐. 근데 이제 GTX-B가 생기면 이제 부평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어요. 이게 철도 단순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것이 주변에 어떤 기대와 효과를 우리가 기대 안고 안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전에 7호선이 개통되면서 네. 역 주변이나 우리 많은 네. 지하상가 이런 상권들이 저쪽으로 네. 인구를 이제 많이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GTX-B라는 호재가 역세권에 생겼기 때문에 부평역 인근이 거기 지하상가라든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뭐 로타리 지하상가 이런 네. 데들이 활성화되는 거를 많이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GTX-B 노선 이제 환승 복합센터가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이 네.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면 5년간 최대 120억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지난달에 공청회도 하고 상인 대표분들하고 이제 그 공청회도 했는데 그분들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부평에서 지금 추진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건물주나 그 상인분들 동의서도 꽤 높게 지금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저희 부평역 일대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네.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사실 그 청사진에 나왔던 그 설계 그림, 뭐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그 규모를 좀 봤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기억하는 그냥 지하철 역사 하나가 생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걸로 그 규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뭐 재개발 어떤 촉매도 상당할 자극을 줄 것 같고요. 예, 기대가 큽니다. 또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친환경적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고 굴포천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저희가 10여 년 전에 준공했던 10여 년도 더 됐죠. 그때의 굴포천 생태하천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제대로 된 복원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질문은 된다고요인데 이게 언제까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6월 11일 날 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네. 콘크리트로 덮이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데 이게 사업비도 한 749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이제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km에서 펼쳐지는 생태하천 복원이고 그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11번가 재생 사업하고 맞물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경제, 생태, 문화가 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주민들, 학생들이 이제 친수 공간에서 좀 확인도 할 수 있는 이런 예.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정도까지 이제 주민들이 그 생태하천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있고 네, 뭐 쉽게 뭐 청계천도 떠올릴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수량 유지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부천의 심곡천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그 그림이나 규모가? 지금 저희들은 예. 지금 현재 갈산동 청천동에 갈산동 삼산동에 네. 있는 굴포천 거기도 인공적으로 이 수량을 유지용수를 끌어오고 있죠. 유지용수 끌어와서 저희들이 네. 공급하는 거라 이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급해서 펌프로 이렇게 예. 예. 운영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에 뭐 캠프마켓도 같이 지금 개발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초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촌 재개발. 자, 이게 지금 얘기하면 이게 부평 이게 산곡삼동인가요? 그 신촌 지역이 있는데 부평 삼동. 부평 삼동.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요건 좀 굴포천 복원 사업과 최근에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개발 계획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가 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건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들려주시죠. 지금 사실은 더 상류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굴포천 복원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와 맞물려서 간다라기보다는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원수가 이제 가족공원부터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 구간이 길기도 길고 지금 여건상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신촌 재개발하고 네. 그거는 뭐 염두에 두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예. 복원한다 만다 이렇게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앞으로 좀 충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부 복개 구간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기왕이면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과 시선. 네, 근데 것 말씀드린 같은데. 것처럼 아까 그 구간도 네.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그래도 일부 남아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캠프마켓 지금 이제 거의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저희가 보도해 드려가지고요. 네. 뭐 이제 개발 계획도 뭐 역사공원화 또 시민 참여에 대한 아이디어 논의 많이 굉장히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이제 정화 작업이에요. 예,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정화 작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요, 아직 마무리는 아니고요. 캠프마켓을 이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주한장로교회 맞은편 쪽에 DRMO라고 불리던 A 구역, 거기는 2019년 6월부터 정화 작업 진행해서 내년 9월, 10월쯤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한 5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이 제일 오염이 사실은 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B 구역은 이제 부평공원 맞은 쪽에 야구장이 있고 한 그 구역인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오염 정화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시 잔디를 깔고 그것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마찬가지로 A 구역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반환되지 않은 빵 공장이 있는 이곳이 제일 넓습니다. A, B 구역은 한 11만 제곱미터 되는데 나머지 D 구역은 이제 23만 제곱미터인데 거기는 사실은 환경 기초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환되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는 한 2024년 하반기까지는 환경 정화를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차근차근히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캠프마켓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민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주 오랜 동안 그러니까 시민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든 수렴을 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게 캠프마켓이었는데 웰컴 투 캠프마켓 부평빌의 10년 로드맵 이건 이제 최근에 인천시가 미군 기지를 개방을 하면서 뭔가 청사진을 크게 내놓았는데 여기 보면 부평의 미래 10년 로드맵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좀 그때 보였는데요. 이게 어떤 방안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이 10년 로드맵이라는 거는 20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 2024년까지 아까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환경 정화는 완료를 하고 공원 조성 계획도 그때까지 이제 수립을 해서 2025년부터 28년까지 실질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큰 장기적인 로드맵인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민 공론화라는 게 이제 사실 필요한데 시에서 서두르지 않겠다. 차근차근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으면서 검토해 가면서 정말 의미 있고 독보적인 이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부평구청하고 그 환경정화하는 캠프마켓 내에
소통 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까지도 들어왔는데요. 이 공간을 뭐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무슨 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공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월에는 아까 언급한 야구장에 이제 8월부터 인포센터를 예.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시민들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네. 창구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해오던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부평구의 그 자문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듣는 얘기들을 구나 시와 같이 고민하며 네. 그 공간을 예. 어떻게 꾸릴지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좀 부평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뭐 크게 중앙 방역이나 큰 차이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집단 면역까지 큰 문제는 없겠죠? 이대로 지금 예,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집단 면역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구 차원에서 특별히 더 백신을 많이 수급받아서 부평 구민들만 더 놔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에서 중대본에서 이제 계획을 잡고 어떤 대상들을 하고 뭐 이 타겟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그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지금 뭐 최대한 접종센터 지금 삼산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자체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대상자가 부평구 관내 이제 전체 아까 49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8세 이상 대상자는 한 43만 됩니다. 그 중에 70% 집단 면역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부평구는 한 30만 명 정도 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대상자는 16만 5천 명 정도 되고 1차 접종 마친 분들은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까지 마치시거나 이제 1차로 끝나는 얀센 맞으신 분들은 한 4만 4천여 분 돼서요. 저희들 지금 그 수치상으로는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선거잖아요. 예, 뭐 당연히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재선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마음의 준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평의 앞으로의 모습이 변화될 여러 가지 현안이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목소리도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부평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다음 민선 8기 때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아주 명료한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평구 질문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저희가 상황을 중요한 상황들을 골라서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우 이슈토크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